안녕하세요. 코인여다 김정희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뉴스는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과 저희 분석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사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표는 바로 비트코인 보유 인구 비율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율은 단 1% 내지 4%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 보유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엄청나게 길게 보네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반드시 보유 인구 증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1 내지 4% 인구 수준이지만 향후 15% 수준으로만 증가해도 가격에 엄청난 상승 압력을 줄 수가 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2100만 개죠. 이런 약속 하에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2만 1000개 이상의 투표 권한을 가진 노드, 컴퓨터 서버를 얘기합니다. 그 서버가 존재하므로 채굴량의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누가 2만 1000개 이상의 노드를 다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설득시킬 명분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2100만 개 중에 1960만 개 정도가 이미 채굴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감스럽게도 450만 개는 옛날 초기 컴퓨터가 버릴 때 같이 유실돼 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러다 보면 약 1,500만 개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소매시장, 즉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은 정말 너무 적습니다. 3.3%인 50만 개에서 60만 개 사이입니다. 이 50만 개와 60만 개가 소매시장, 즉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만 개만 팔려도 막 가격이 떨어지고 만 개만 사도 가격이 막 오르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데요. 그 6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낸스, 세계 제1의 거래소죠. 이 바이낸스가 혼자서도 가격 조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소매시장을 좌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이낸스가 리드하고 전 거래소가 호응하게 되면 이 양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때 온라인 지표를 한번 계산할 때 최대 소매시장에서 가동됐던 양이 120만 개 정도가 가동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것이 특수한 경우고요. 그들만이 가격 조작 정책을 2023년 제2, 4분기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만뒀느냐 하면 작년 11월 정도인가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막 가격이 오르자 고래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팔았죠. 팔아서 ETF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가격 위에 상단이 막혔었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하면 또 중요한 전기가 있었죠. 백악관 서밋입니다. 현지 시각 3월 7일이었죠. 이 백악관 서밋에서 그야말로 트럼프의 친암호화폐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시장은 너무 실망해가지고, 저부터도 그랬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비트코인 이거 정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 의문은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비트코인만 가격만 떨어졌습니까? 리플도 빵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빵 떨어지고 난리가 났죠. 이제 고래들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0만 개를 가지고 있는 고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팔려고 한 10,000 개를 팔았다 해도 10%밖에 안 판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쭉 추락해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9만 개는 정말 가격이 형편없어지는,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 팔고 옛날에 도매시장에 기관들 앞에 팔았던 거죠. 이제 백악관 서밋 때문에 실망하는 데다가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고래들이 못 파는 겁니다. 아이코 이젠 큰일 났다 해서 고래들이 이제 팔아달라고 거래소에 맡겨놨던 것들을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에 막혀있던 이런 저항선들이 많이 약해졌죠.
이제 밑에서는 그러면 기관 투자들이 사주느냐? 아닙니다. 기관 투자들도 지금 이제 ETF가 순 유출량이 늘어나면서 정말 이제 기관들도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는 이제 비트코인 산 돈을 갖다가 조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하방 안정성을 기관들이 맡고 있다가 이제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거래소가 맡은 겁니다. 지금은 거래소가 하방을 맡고 있고 거래소가 가격 조작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보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결국 지난 3월 7일 백악관 서밋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 투자는 사실상 보류되었고 ETF 순유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자산 손실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고래들이 이제 팔기를 중단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가격을 떨어지지 않게 받쳐야 될 형편이 된 거죠. 아직은 거래소들이 받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가 드디어 전 거래소에 보이는 사인, 오더북을 통해서 보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하게 되면 너희들 이제 마지노 배틀을 구성하라 하는 사인이 있었는데 그게 부활됐어요. 그게 부활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하방이 견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실망했던 매물들이 또 걷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 행정부는 입장이 그렇죠. 뭐냐면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불법으로 뭐 이렇게 압수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는 거에서 실망을 했는데요. 왜 그랬느냐면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그러면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을 의회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의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선 상원에서는 비트코인 100만 개를 세금으로 사겠다라는 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루미스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하원은 어떤가요? 하원은 공화당만 했습니다. 공화당이 그 루이스 법안까지 포함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광범위한 안을 지금 발의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거 오게 되면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겠죠. 같은 친암호화폐 정책이니까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긴가민가 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안 떨어지겠구나 해서 지금 가격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친암호화폐의 정체를 안다 그랬죠. 이제는 그것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디지털 화폐는 CBDC도 아니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달러와 1:1 교환 가치를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USDT란 말 들어보셨죠?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USDT를 죽이는 쪽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USDT를 죽이고 새로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지나간 결과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가지 않는 대신에 디지털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을 사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꼬투리, 미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디지털 화폐가 되어버리면요. 미국 정부가 가격 조작 정책을 써서 환율을 안정시키듯이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높이는 데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는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 하는 예감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럼 추가적으로 장기 전망을 제가 한다면요. 결국 이번 백악관 서밋에서 드러난 미국이 노리는 것이 뭘까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달러 지상주의를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달러를 명실공히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도 한국 돈으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핸드폰에다가 달러를 담고 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죠. 담고 와가지고 모든 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원화 어떻게 되죠? 거의 휴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를 지상주의를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까지 확장시키려면 반드시 어떤 미끼가 있어야죠. 그게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암호화폐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CBDC, 즉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대신에 미국의 디지털 화폐로 하겠다는 거 아예 결정됐어요. 즉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미 달러와 1대1 교환 가치를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게 하는 미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로써 비트코인은 오히려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미국이 디지털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폐로 인정되려면. 근데 그걸 안 하고 디지털 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건 이게 다른 거죠. 끝없이 상승해도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플 같은 것도 다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국의 CBDC는요. 지금 벌써 많이 쓰긴 썼는데 정말 한심할 정도로밖에 보급이 안 돼요. 왜? 교환 가치로만 쓰니까. 뭔가 그거 가져봐야 비트코인이 오를 만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이나 심지어 기업, 개인조차도 비트코인이 없으면 진짜 처참해집니다. 자산 증식의 기회를 상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 없게 되면요. 원하는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설사 그것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 해도 대비는 해야 될 텐데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만이라도 기업만이라도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여윳돈을 최대한 가동해서 사모으기 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코인여다 김영희였습니다.